안녕하세요. 시애틀 남자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타기가 실패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제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S&P 500의 3개월 차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S&P 500가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는 코로나에 대한 공포였죠. 그러면서 정부와 페드에서 거의 무제한적인 금융 정책을 펴면서 주가가 거의 3분의 1을 만회했었습니다. 처음에 페드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무제한적인 금융 정책을 펼 때는 사람들의 생각에 이게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벌써 경제 지표가 이렇게 나쁘게 나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렇게 일찍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수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경제 지표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경제 지표가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나쁘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지수들이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하고 페드에서 더 강력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지수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거의 한 보름 동안은 이제 마켓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나쁜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이 지수가 더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정부와 페드의 이 무제한적인 지원으로 지수가 올라가야 될 것인지를 갈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경제 지표들이 훨씬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이 정부와 페드의 노력으로 아마 더 많은 통화 공급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수가 올라가야 될지 내려가야 될지 방향성을 아직 잡지 못하고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급등락은 저희들 같은 소액 투자자, 꾸준히 은퇴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실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만 귀 기울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나쁘게 나올 거라는 것은 벌써 예상이 된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정부와 페드가 또 통화를 무제한적으로 공급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큰 뉴스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 가을에 다시 확산이 될지,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언제 개발이 될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크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이 되면 지수에 아마 큰 영향을 주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치료제 개발이 되면은 그 악재를 다시 상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백신에 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백신 개발에는 1년이나 2년이 걸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백신 개발에 대한 뉴스는 아마 크게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와 같이 은퇴를 위해서 소액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마켓을 보아야 할지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차트가 S&P 500의 5년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 2018년대에 거의 최고의 가격과 2019년도에 거의 평균 가격보다 약간 낮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투자를 하셔도 1년이나 2년 전에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시지 마시고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실 때는 절대 큰 돈을 가지고 한 번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분산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재수가 좋아서 이 최저점에서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은 거의 3, 4년 전에 가격으로 주식을 산 거기 때문에 한 3, 4년 이상을 벌었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은퇴를 위해서 소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가격도 아주 좋은 가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주식이 방향성을 못 잡고 계속 횡보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주식을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시면은 아마 주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2008년 금융위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잠깐 이 얘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물타기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타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측면에서 회사가 절대 파산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 차트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반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반등이
완전한 회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회복이 있어야 되고, 개인의 입장에서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첫째는 현금이 충분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목표가가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네 가지가 다 만족이 되면은 물타기가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는 시티그룹이라는 은행주의 차트입니다. 먼저 이 금융위기가 있기 전에 은행주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나 은행주의 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마켓을 보시면은 거의 가장 핫한 섹터가 테크놀로지 아니면 바이오 테크놀로지, 모든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주식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2008년 당시만 해도 은행이나 금융주들이 이 테크놀로지 회사만큼이나 사실 각광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새로 시작하는 모든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은행이나 이 금융에 관계된 회사에서부터 자금을 조달받게 되고, 또 이 퍼블릭 마켓으로 나가기 위해 가지고 금융 회사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마켓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금융이나 은행 회사들이 새로 시작하는 이런 테크놀로지 회사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가도 훨씬 지금보다 고평가되어 있었죠. 거의 뭐 테크놀로지 회사들만큼이나 고평가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기회가 되면 은행이나 금융 관련주에 꼭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금융위기 사태가 이제 시작되면서 금융주들의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시티그룹의 차트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 거의 최고 값일 때 550불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잠깐 이것을 550불이 아니라 55불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배가 낮았다고 생각하고 일단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최고점이 거의 550불이 아니고 55불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거래한 정보를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구매한 값이 38.4에서부터 꾸준히 사기 시작해가지고 25.7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월 17일까지 한 두 달 반 동안 계속해서 매수를 했죠. 거의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한 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매수를 했는데, 제가 이때 물타기를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물타기에서도 여기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정도의 원금을 회복할 기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다시 그 원칙을 되짚어 보도록 하죠. 첫째는 회사가 파산하지 않아야 된다. 이 회사가 파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뭐 500불에서 50불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회사가 파산은 안 하지만 회사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반등이 있었나. 여기 조금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번의 반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반등이 너무 작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걸 잘 이용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조건은 다 만족되었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죠. 그 다음 조건으로 나의 개인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자금이 충분했냐. 사실 저는 그때 돈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째,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둘째는 확실한 타겟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주식을 공략해서 원금을 회복하겠다 하는 그런 확실한 목표가 타겟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 거래한 내용을 보시면은 카피해서 제가 엑셀에 옮겼습니다. 총 951주를 28,432불 정도에 샀죠. 그럼 거의 3천만 원 이상을 투자한 겁니다. 이 당시에. 그러면 여기서 500불 값과 여기 30불, 뭐 20불 값이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사실 시티그룹 주식 값이 최고점은 55불이었고, 거기서 쭉 떨어져서 38불이 되어서 저는 이제 싸다고 들어간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멍청하게 이제 물타기를 한 거죠. 그래서 27불까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 55불 하던 주식이 얼마까지 내려가냐면 거의 3불까지 주식 값이 내려가게 됩니다. 90 몇 퍼센트 이상 손실이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뭘 했냐면 리버스 스플릿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플릿 있죠. 그거는 이제 주식 값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기 어렵게 되니까 그 주식을
한 주를 두 주로 나누는 겁니다. 한 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두 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스플릿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주식값이 너무 내려갔기 때문에 리버스 스플릿이라고 여러 주를 합쳐서 한 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0주를 합해서 한 주를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불 하던 주식이 갑자기 30불이 되고 나의 10주가 한 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500불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리버스 스플릿을 하고 나서 다시 주식 차트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0불대에서 20불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반 정도 하락한 데서 들어가서 손해를 보게 됐지만 사실 50불대 최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도 그때는 아주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여기 거의 3불에서 이제 바닥을 치고 리버스 스플릿을 하고 지금까지 쭉 올라오게 됐는데 그러면 제가 이 주식을 얼마에 언제 팔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결국은 여기 보시면은 2013년 4월 24일 날 이제 리버스 스플릿이 돼가지고 아까 이제 951주가 95주가 된 거죠. 95주를 46.6불에 전체 금액이 4,416불에 이제 팔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5년을 투자해가지고 거의 2,500~600만 원이 손해를 본 투자였죠. 그래서 제가 이 시티그룹에 투자할 당시에 사실 제가 금융하고 은행주에 아주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그 금융과 은행주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한 회사들은 뭐 몰간 스탠리, 메럴 린치,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들에게 저희 모든 재산을 다 투자를 했던 거죠.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살아남았지만 메럴 린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른 회사에 흡수돼서 없어졌죠. 그 주식도 거의 종이값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제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과 지난번 영상을 조합해서 말씀드리면은 물타기 투자는 굉장한 위험성이 따른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모두 잃을 것을 각오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보다는 제가 사실 권하는 것은 제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S&P 500 같은 지수에 투자해라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처럼 지수가 최고가가 아니고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